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민족사항고등학교 MBS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민족교육관에 노래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놀이시설에 만족해했지만 선생님들은 노래방 소음이 수업을 방해한다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금요일 2교시 수업이 없는 학생들이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시간이나 주말에 자유롭게 와서 노래를 부르며 각박한 일정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풉니다. 노래방 생긴 이후로 친구들하고 와서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풀리고 그래서 되게 자주 찾아와서 노래 부르는 편인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친구들도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되게 인기가 많고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노래방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음 시설이 없다 보니 주변에 있는 교실들에까지 노래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노래방 소음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불만이십니다. 학생들이 노래를 참 사랑하는 건 좋은데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건 다른 학생들, 다른 선생님들의 또 수업 시간에 대한 또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밤 시간에 기숙사를 나와서 노래방을 이용할 수는 없고 일과 시간이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래방 소음 문제뿐 아니라 학생들이 노래방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 사용 시간이나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노래방 정착을 위해 다듬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MBS 뉴스 이지영입니다.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 행사가 지난 5월 13일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카네이션과 롤링페이퍼 전달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김소희 학생의 편지 낭독과 방송부가 제작한 기념 영상이 감동과 재미를 더해줬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없었던 밴드 PLG의 축하 공연과 사제간 농구 경기까지 추가돼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21기 비전 트립과 AP 시험 기간이 겹치면서 일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 다양한 주제의 강연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는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송 교수께서 우리 학교를 방문해 강연하셨고 시를 잊은 그대에게의 저자 정대찬 교수, 현직 변호사이신 이기 김소연 선배 등 많은 분들이 우리 학교를 찾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강연을 신청받아 진행해서 더욱 다채롭고 재미있는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때 쓸 단체티 속 로고나 학교 홍보책자 등에 실릴 사진들은 대부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것들인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숨은 예술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나 선후배들에게 저작권 인식이 없어서인데요.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게스트가 진행자의 얼굴을 그립니다. 진행자가 자기 얼굴이 나온 그림을 당연한 듯 요구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저작권이 게스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창작자의 권리인 이런 저작권 개념이 우리 학교에는 거의 없어서 그림이나 사진에 소질 있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너 취미로 그릴 거고 너가 원해서 그리는 건데 왜 대가를 바라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쉬운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엄연한 기술이고 그걸 좀 당연하다는 듯이 그려달라고 한다던가 라는 식의 이제 반응을 받으면 난 되게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려줄 테니까 보상으로 이걸 뭘 줘 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당연하다는 듯 작품을 요구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항상 그림을 그릴 시간도 되고 그릴 여유도 되는 줄 아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아까 승희가 말한 것처럼 남이 이걸 부탁하기 시작하면 그게 책임감이 진짜 막중하고 생각보다 신경 쓸 것도 엄청 많거든. 근데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나는 전문적으로 글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똑같이 민사고 학생이고 똑같이 퀴즈 있고 프레젠테이션 있고 발표 있고 한데 가족처럼 온종일 같이 지내는 사이들이라 오히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예의에 무심하기 쉬워 더 상처를 받는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제가 열심히 작업한 게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냥 아무 말 없이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거나 다른 곳에서 사용했다는 걸 들으면 좀 속상해요.
그래도 같은 학교 다니는 데라는 생각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사진작가, 화가로 불리는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조차도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작은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MBS 뉴스 김재현입니다. 학기 초에 기숙사 호실문이 회색에서 분홍색으로 바뀌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 곳곳 건물색이 바뀌었습니다. 10학년 학생들 방은 오래된 벽지 대신 연두색 페인트로 바뀌었고 풍월당과 함용당은 지붕색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칠했을 때에는 황금빛이었지만 점점 청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산관 2층에서는 벽지 제거 작업과 페인트 도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몇몇 선생님들께서도 환경 미화 대회를 위해 개인 오피스를 새로 페인트 칠하시는 등 이번 학기에는 민사고 곳곳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민사고 대나무 숲 페이지가 신설됐습니다. 2년 전에 생긴 기존 페이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방침으로 눈길을 끌고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대나무 숲 페이지로 인한 민사고 학생들의 온라인 문화 변화를 박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제보자나 제보의 대상을 추측하기도 하고 진지한 게시물을 보면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이 보고 있는 페이지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대나무 숲 페이지로 몇 주 전 개설되었습니다. 다 학생들이 편하게 자기 생각과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하자며 익명의 학생 4명이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크게 호응해 벌써 800개가 넘는 페이지 라이크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쓴 글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되게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힘든 일 있을 때도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가장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나무 숲 페이지를 우려하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보니 게시글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엔 대나무 숲 관리자들 중 정체가 알려진 관리자를 인신 공격하는 게시글을 제보해 대나무 숲 페이지가 하루 동안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것 같은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예민한 이슈나 특정 개인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정 동아리나 단체를 저격한다든지. 또한 SNS 특성상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민사고 대숲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좋지 않은 일에 대한 내용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외부인들이 기사에 캡처된 KMLA UP 페이지에 찾아가서 단순 비방성 댓글을 달았어요. 저희 학교 교육 이념이나 제도 설립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달았던 욕설 댓글들은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던 저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었고 학생들의 고된 학교 생활을 힐링시켜주겠다는 목표를 시작한 대나무숲.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M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우리 학교 개교 20주년 기념식이 지난달 26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블룸에서 열렸습니다. 1기부터 18기까지 졸업생들을 포함해 총 1000명 가까이 되는 민사인들이 모여 20주년을 자축했고 설립자이신 최명재 이사장님까지 특별히 참석하셨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 박혜선 선생님에 대한 자랑스러운 교사 근무패 증정식 및 재학생들의 사물놀이, 치어리딩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학기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